자, 오늘 코레일을 잠깐 살펴볼 건데, 2020년 상반기 코레일 접수는 이미 그 서류 접수는 끝났어요. 서류 합격자 발표도 끝났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반 정도가 면접 기준, 면접이랑 그 필기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밀렸는데, 밀린 건 괜찮은데, 다른 기업이랑 이미 겹치지 않을까? 필기 시험이나 면접 시험 자체가. 아마 그 코레일 면접 시험 볼 때쯤이면 다른 기업들이 필기 시험을 볼 때가 될 테니까 아마 그때 좀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레일이 지금 현재 2020년부터 그 전공 시험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NCS만 50문항, 의수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봤는데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그 NCS는 25문항 똑같이 유형은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전공이 이렇게 늘어났죠. 실제 그래서 경영학 준비하시는 일반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저 수업을 할 때도 보면은 거의 지금 새롭게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전공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인원이 좀 줄을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원서 접수하는 인원 자체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의 일반 기준으로 보면 한 43,000명 정도가 접수했어요. 한 4만 명 넘지 않을까?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원 이거 많이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서류 합격자는 거의 그 코레일은 적부인데 거의 일반 기준으로 보면은 요 보면 1,100명이나 떨어졌어요. 1,100명. 당연히 접수 경쟁률 자체는 한 200대 213대 1 정도가 되는 상무 영업이 제일 많이 높을 건 예상했던 대로인데 저는 더 이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한 1,100명이 왜 떨어졌을까? 근데 보통 아마 자소서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대부분 접수를 하면은 거의 필기 시험을 다 보게 해주는데, 근데 1,100명이나 떨어졌다는 건 자소서에서 쓰지 말라는 것들을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4달러 때문에 좀 강화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자소서 항목이 그래도 변경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1,100명이나 떨어졌다는 거는 아직도 블라인드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뭐 지역명을 써다든지 이름이나 아니면 뭐 나이나 쓰지 말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아마 쓰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주의할 거. 이번에 좀 특이사항으로는 그 자소서를 첨삭해달라고 인터넷에 자기가 쓴 거를 좀 올렸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 표절로 그냥 걸려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이의 제기를 해도 이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상반기 때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마 모두 다 인터넷에다가 자기 자소서 했던 내용을 올려서 첨삭을 해달라는 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1,100명이나 됐다는 거 사실 의아해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이번에 44,000명, 그러니까 660명을 일반 기준으로 뽑는데 43,640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 실제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이죠. 대부분 이렇게 적부이긴 한데 이만큼이나 나왔다. 그리고 실제 경쟁률은 제일 높은 건 사무인데 뭐 평균 하면 66대 1 정도 지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보면은 요거는 접수했던 거 기준의 경쟁률이고 실제 서류 합격한 경쟁률을 옆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요 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훈 전형은 거의 대부분 합격이죠, 사실. 그래도 보훈에도 5명이나 불합격자가 나왔어요. 그 서류 자소서를 아마 뭐에 쓰지 말라는 것도 했을 거예요. 장애인 전형은 좀 사실 좀 치열해요, 생각보다. 그 보훈 전형은 사실 예상은 했는데 장애인은 정말 예상 의외로 500명 넘게 지원을 해주셨고 실제 23명이 이번에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적부가 대부분 적부인데도 역시나 그래서 경쟁률은 한 10대 1 정도를 나타냈고 이번에 850명 정도가 이번에 모두 다 채용을 하는 거 합치면 이 정도 되는데 총 44,000명 정도, 여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격을 하죠. 근데 총 합치게 되면은 역시나 1,129명이나 나왔다는 거. 정말 자소서에 쓰지 말라는 거,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쓰지 마세요. 요건 제가 정리를 했던 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고 작년 거를 한번 봐볼 거예요. 작년 하반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도 역시나 이만큼 떨어져요. 그 서류만 좀 보게 되면 실제 불합격 인원이 이 정도 항상 그 1차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일반 기준인데 한 236명이 나왔어요. 236명. 이때도 작년 하반기예요. 근데 아까 거를 다시 볼까요? 아까 거 다시 보면은 1,100명이나 나왔죠. 1,100명.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좀 강화를 한 거 같긴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면은 작년에도 하반기 기준에는 236명이 떨어졌다. 대부분 경쟁률이 1에서 가깝다고 하는 거는 적부란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합격했다.
근데 실제 나중에 합격한 거 기준을 보면은 원서 접수 경쟁률이 이 정도는 나오죠. 응시 기준, 합격 기준 봤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요 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정리를 해드리니까 블로그에 가셔서 참고를 하세요. 제가 댓글로도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저 중요한 거, 요 표를 봤을 때 그 코레일이 좀 대부분 문제가 좀 어렵고 좀 풀기 힘들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공 시험을 도입을 했으니까 전공 난이도에 따라 변수가 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얼마나 합격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려고 제가 이거를 좀 띄워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1차 서류 때 그 사무 쪽에 보면은 13,000명 정도가 합격을 해요. 그리고 이 인원 대부분이 필기시험에 대부분 응시를 하겠죠. 대부분 응시를 할 텐데, 실제 이 정도밖에 응시를 안 해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접수를 했다고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는 인원 자체는 이만큼은 떨어져요. 확 떨어지죠. 근데 실제 이 인원 중에서 미응시 인원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나 미응시를 했고, 실제로 응시율이 한 70%도 안 돼요. 그 사무 영업 기준에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더 이게 중요해요. 실제 그 면접 대상자거든요. 실제 필기 합격을 하신 분들은 면접 대상자인데 그 인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약 2배수 정도가 채용을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떨어진 인원 자체 있죠. 여기 보면 불합격자가 8,300명이에요. 8,300명. 여기 보면 8,479명 중에서 8,375명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합격한 사람은 104명밖에 안 돼요. 104명이죠. 그랬을 때 합격률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필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필기 붙는 것조차 되게 어렵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면접은 당연히 2배수인데 필기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면접 때 코레일은 면접만으로 일단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필기를 합격하고 봐야 되니까 실제 경쟁률이 이 정도 나온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보는 김에 상반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상반기는 조금 여유가 있긴 해요. 작년 상반기.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졌던 이때도 상당히 되게 많았죠. 사실 1,700명이나 불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그 상반기 때는. 그러니까 적부라고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필기 시험을 지금 봐야 되니까 필기 시험 보면은 실제 응시 인원 기준으로 보면은 10,000명이나 받고 10,000명이나 응시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정도 미응시. 그냥 그날 비가 오거나 하면은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귀찮거나 해도 안 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응시율 자체가 되게 많이 떨어지죠. 사무는. 많은 만큼 많이 떨어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불합격률이에요. 불합격률. 필기 합격하는 인원 자체가 그 응시한 인원 중에서 1,522명이 중에서 272명만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2배수 수준인데 그 합격률이 아까는 1%였대요 하면은 상반기 때는 한 2.5% 정도 됐기 때문에 약 한 97%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라는지 알고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수예요. 그러니까 1%에서 한 3% 정도만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꼭 유념해 두시고 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사무 경쟁률이 그 하반기 때는 약 85.6점 이상이라고 여기 보면 여긴 정리 안 했죠. 여기 코레일 여기 합격 현황 보면은 요게 일반 기준으로 필기 합격 커트라인이거든요. 상반기 기준이에요. 이때 상반기가 한 81점 정도 나왔죠. 근데 하반기가 85.6 정도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이상인데 이번에는 이제 전공이랑 그 2020년 상반기에는 전공이랑 합쳐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필기시험 커트라인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필기시험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필기시험 샘플 이번에 서류 합격 발표가 났죠. 그랬을 때 샘플 공개를 했을 거예요. 제가 샘플도 하나 공개를 하고 해설도 정리가 된 거 간단히 정리된 거를 배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요 필기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 다 합격하신 분들 좀 축하한다고 하는 건 좀 무의미한가요? 그러니까 적부라서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필기시험 남은 만큼 연기가 됐으니까 잘 시험을 보시고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하기 전까지
최대한 전공 공부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일정이나 이런 것도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따로 공고가 뜨거나 하면은 제가 항상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잘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필기, 면접 보실 때 그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